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이러하고 넓이가 10인 삼각형 ABC가 내접하고 있다. 이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자, 넓이는 10이지 넓이는. 근데 넓이는 뭐가 넓이냐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4인 A 요게 넓이잖아. 근데 그 넓이가 10이야 10. 자, 4인 A를 구할 수가 있네. 4인 A. 4인 A 어떻게 구할까? 4인 A 분의 A는 2R이다. 이런 식 있지. 4인 A 분의 A는 2R이다. 자, 4인 A 분의 A가 5잖아. 5. 요게 A다. 그지? 각을 마주보는 면. 요게 2R. R이 3이니까 2R 하면 6이네. 자, 그래서 4인 A는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4인 A는 6분의 5다. 여기 6분의 5네. 그럼 요거는 12분의 5 AB 이렇게 되지. 자, 5를 약분하면 여기 2가 되니까 AB는 24가 되네. 자, 주어진 조건에서 요 AB가 24라는 거예요. AB가. 자, 여기서 봐. A 더하기 B의 최소값 구하시오. A 더하기 B의 최소값 구하시오. 뭔데 이게? 산술 기하라는 거 이해되나? 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합이 일정하거나 이렇게 곱이 일정한 게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반대 거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산술 기하 편리를 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2루트 24가 되네. 여기 4, 6, 24니까 결국 4루트 2이 된다. 언제 그래?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즉 A 꼴 B일 때. 그럼 AB가 루트 24가 되면 되는 거지. AB 길이가 루트 24. 지금은 이제 요거는 묻지 않았지만 요거는 물은 거지만 언제라는 게 물을 때도 있지. 그럴 때는 두 수가 같을 때. 자, 40.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D하고 BC는 평행이에요. 평행. 자, 이게 평행이면 이 각도 45도가 되겠지. 억각이니까. 이 각도 45도예요. 이게 평행이 되면 요 각도 45도네. 복잡하니까 그림 다시 한번 더 그리자. 요 각이 45도예요. 요거 두 개가 평행이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길이들이 쭉 나오네. 그죠? 나머지 길이들이 쭉 나오고 평행이라는 조건이 있고. 자, 이때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먼저 삼각형 ABD에서 보죠. 삼각형 ABD. 자,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보면 요렇게 마주보고 요렇게 마주보는 상태잖아. 그 마주보는 거에서는 항상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있지. 자, 그거부터 구하자. 4인 45도 분의 루트 6은. 자, 4인 45도 분의 루트 6은. 자, 내일 오는 사람들은 항상 학원에 올 때는 책 들고 다녀야 돼. 책. 우리 만들어준 책 있지. 4인 45도 분의 6은 4인 45, 루트 6은 그 다음에 4인 요거 분의 B다. 그지? 4인 B 분의 2루트 3. 그 4인 B라 할게. 4인 B 분의 2루트 3. 그러면 루트 6 4인 B는 2루트 3 4인 45. 2분의 루트 2. 그럼 루트 6 약분되고 2도 약분되니까 여기 1이 되겠군요. 1. 그럼 4인 B가 1. 요 각이 직각이 되네. 그지? 요 각이 직각이다라는 거는.
자, 직각이면 요게 지금 직각 이등변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요 각이 45, 45니까. 그럼 이거 두 개의 길이 같으니까 요 길이가 루트 6이 되겠네. 자, 그럼 요 삼각형은 직각이니까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밑변 높이 해서 요거는 6이니까 3이 되네, 3.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은 넓이가 3이야, 넓이가. 자, 이제 저쪽 삼각형. 자, 이쪽 삼각형은 요 길이도 알고, 요 길이도 알고, 요 각도 알잖아. 그래서 2분의 1 루트 6, 8, 4인 45.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돼. 그럼 4 루트 3이 되네, 그지? 그래서 3 더하기 4 루트 3. 그럼 41.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오. 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오. 자, 먼저 요렇게 삼각형을 잘라봐. 잘라버리면 위에 거는 바로 구해지지. 그 위에 거를 넓이를 S1이라면 S1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4인 120도 2분의 루트 3. 그러면 4분의 15 루트 3. 4분의 15 루트 3.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넓이 구해야 돼. 자, 그런데 요 각이 있기 때문에 위의 삼각형에서 BD 길이 구할 수 있다, 그지? 코사인 법칙으로. 두 변과 낀 각이 있잖아. 여기 5고 3이고 여기 120도네. 그럼 요 길이를 x라면 x제곱은 5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5, 3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마이너스 2분. 자, 그럼 여기 25하고 9가 되고 약분되면 여기 15가 돼. 그럼 여기 24니까 49가 돼서 x는 7이 되네, 그지? 요 길이가 7이야, 7. 자, 그럼 길이가 3, 7, 8이지. 길이가 3, 7, 8인 요게 S2야. 자, 그럼 스몰 S 구하자. 18이니까 2를 나누면 9가 되지. 자, 그래서 넓이 S2는 루트에 9, 9 마이너스 8, 9 마이너스 7, 9 마이너스 3. 그럼 3이는 6 루트 3이 되네, 그지? 6 루트 3. 그럼 6 루트 3 더하기 4분의 15 루트 3.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합이 되겠네. 동그라미 왜 여기 들어요? 권순재, 김동관, 김윤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를. 자, 오늘 요렇게 자르던 삼각형 두 개로 자를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 하나를 알아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요 각을 알파, 요 각을 베타. 그럼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더하면 180도가 된다. 꼭 기억해야 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파란 선을 기준으로 파란 선이 두 삼각형에서 공통인 변이지. 그럼 파란 선을 위의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하나를 쓰고 밑에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의 제곱은 파란색을 그만 x로 둘게. x의 제곱은 6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63 코사인 세타잖아. 자, x제곱은 이제 밑에서 할 거예요. 밑에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9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93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고치면 그대로 코사인이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뺐으니까 2, 4분면이네. 2, 4분면에서 음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고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는. 요거를 고치면 마이너스 요거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식으로부터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예요. 코사인 세타. 자, 정리하자. 36 더하기 9 마이너스 26이 12 36 코사인 세타는 81 더하기 9 더하기 69 5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자, 36을 우변으로 옮기자. 그럼 90 코사인 세타가 되네. 90 코사인 세타는 자, 요게 90이지. 요게 45네. 90이니까 마이너스 45가 되네.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세타는 얼마예요? 세타는 120도가 되네, 그지? 세타 120도. 자, 2분 마이너스 2분이 되는 거는 여기잖아, 여기. 자, 2분의 1이 되는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잖아, 60도. 그래서 요게 120도가 돼. 자, 이제 코사인을 알면 요 x를 구할 수가 있지. 코사인을 알면. 아니지. 세타가 120인 걸 알면 자, 사인 세타는 사인 120도가 되고 2분의 루트 3이 되네. 그럼 맞은편은 사인 60이 되겠지. 맞은편은 사인 60이 되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되네. 자, 이제 넓이는 두 삼각형의 합으로 보면 넓이는 두 삼각형의 합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더하기 자, 아래쪽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타는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 해서 요만큼 두 개를 더해준 게 답이 되겠다. 자, 43. 자, 사각형의 넓이.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어. 자, 지금까지도 우리 사각형 넓이 계속 구해왔다, 그제? 근데 지금까지 구했던 사각형들은 삼각형으로 갈라서 그 삼각형을 구했던 거야. 지금까지 구했던 거는 삼각형으로 가른 다음에 그 삼각형을 구한 거예요.
이제는 사각형 구할 거야, 사각형. 자, 요 길이를 A라고, 그 다음에 요쪽 길이를 B라 할게. 요쪽 길이를 B라.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할게.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그럼 넓이는 뭐가 되느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똑같이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 우리 했듯이 삼각형 넓이 하는 거하고 공식이 모양이 똑같지. 이때 AB는 이웃한 두 변이 아니고 대각선의 길이를 AB라는 거야. 두 대각선의 길이를 AB.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이 공식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자, 길이가 AB 길이가 4, BC 길이가 5. 그 다음 대각선 BD 길이가 6이야. 아, 요 길이가 또 6이라고 돼. 요 길이가 6이다. 아, 다시. 평행사변형이지. 미리 평행사변형으로 바로 그렸어. 자, 그거를 A, B, C, D라면 AB 길이가 4가 되고 BC 길이가 5. 그 다음 대각선 BD가 6이다. 요 길이가 6이야. BD. 자, 요게 5면 이쪽 길이도 5가 되네. 그지? 자,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꺾고 나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는 같지. 그래서 하나만 구해서 2를 곱할 거야. 자, 위에 있는 삼각형은 뭘 알고 있는데?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네.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론의 공식 쓸 거야. 자, 스몰에서는 3개를 더하면 15지. 아, 14네. 나누기 2를 하면 7이 되겠지. 아, 15. (4, 5, 6을 더해야 되니까 요 삼각형 요거 그럼 넓이가 또 15니까 요게 2분의 15네. 요게 S야, S. 자, S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나면 이제 조금 복잡하다, 그지? 분수로 나타나면. 자, 그래도 공식이 편하단 말이야. 루트 2분의 15. 자, 2분의 15에서 이제 하나씩 빼자. 2분의 12를 빼면 2분의 3. 자, 2분의 8을 빼면 2분의 7. 자, 2분의 10을 빼면 2분의 5.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자, 2가 4개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4로 빠져나오겠지. 2가 4개 있으니까. 자, 요거 2개 곱하면 15고, 요것도 15니까 요거 다 빠져나오면 15가 되네. 자, 그래서 4분의 15가 되고, 안에서 7만 이렇게. 자, 그게 삼각형이야. 우리가 구하는 건 사각형, 이런 게 2개 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2분의 15 루트 7이 된다. 2분의 15 루트 7. 오른쪽 그림과 같이 5, 6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렇다. 넓이가. 자, 넓이가 이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랐을 적에 요 안에 있는 넓이가 2분의 15 루트 3이란 말이지. 반이니까 2분의 15 루트. 자, 요거는 2분의 1 5 곱하기 6 곱하기 4인 B 여기서 구한 거잖아. 2분의 1 두 변과 그 사이에 낀 각에 대한 사인. 자, 2는 이렇게 정리됐고, 요게 30이잖아. 나눠주면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 되네.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자, C는 둔각이지. 요거는 이제 안에 거 없애버리자. C는 둔각이야, C는. 그럼 B는 예각 되겠지. 왜냐면 요거 2개 합치면 180이니까. 평행한 두 직선일 때 알파 베타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찬가지로 이게 180도잖아. 두 각의 합은 180도야, 그지? 그러면 사인 B가 예각이니까 60도네, 60도. 요 B가 결국 60도가 돼.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C이기 때문에 각 C는 120도가 되겠지. B가 60도면 C는 120도.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지. 자,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대각선 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 2분의 1 대각선 사인 세타. 그 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코사인을 주놨네. 자, 코사인은 요 길이 분호 요 길이잖아. 그럼 요 길이는 루트 15가 돼서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가 되네. 루트 15. 자, 그거를 요 식에 집어넣어주면 답이 돼. 이제 마지막이네. 와, 또 이거 오래 했다.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20인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돼. 자,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20이야. 사각형의 넓이다, 그제?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 아까 전에 2분의 1 대각선 사인 세타 이렇잖아. 근데 대각선은 길이의 합이 20이야. A 더하기 B가 20이란 말이지. 자, 무슨 문제일 것 같노?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모양 보여야 된다. 자, 이게 최대가 되게 하고 싶어. 최대가. 자, 봐. 예를 들어서 지금 길이가 20이면 요거를 10, 요거를 11 해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길이가 10은 각각의 길이가 정해지더라도 대각선은 이 각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되면 이 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값도 최대가 되고 요것도 최대가 될 때 전체는 최대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각이 최대가 될 때는 이게 90도가 되면서 사인 세타가 1이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타가 90도가 될 때, 즉 수직으로 딱 만나면서. 자, 이때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눈 수는 곱해서 제곱권을 취한 거하고는 이런 관계 있잖아. 그런데 두 개의 합이 20이니까 이거는 10이 되겠지. 그러면 루트 AB가 10보다 작으면 AB는 10의 제곱, 즉 100보다는 작게 되겠네. 그 말은 AB의 최대값이 100이 된다 이 말이지. 이 AB가 최대가 될 때는 이게 100이 되는 거야. 100. 자, 그래서 이거의 최대 넓이는 50이 되고 언제 그러냐면 두 수가 같을 때, 즉 A 꼴 B 꼴 10이 되고 그 각은 90도가 될 때다. 이런 말. 지수 법칙. 지수끼리 더한다. 곱할 때는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면 되네. 이렇게, 그지?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M승을 또 N승을 하면 A의 MN승. 자, 전체의 거듭제곱일 때는 각각을 거듭제곱. 전체의 거듭제곱일 때는 각각을 거듭. 이런 거를 우리는 지수법칙이라고 해요. 지수법칙. 이제 지수법칙을 여기서 또 왜 배우느냐 하면 여기서 지수법칙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자, 요 법칙은 언제 썼는 지수법칙이냐면 중학교 때 썼던 지수법칙. 그럼 고등학교 때도 뭘 쓰겠지, 그지? 자, 중학교 때 하고 이 고등학교 때 하고 이제 뭐가 바뀌는 것만 그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 자, 중학교 때는 요 M이라든가 요 N 지수 쪽 있지, 지수. 이 지수를 어디만 쓰느냐면 자연수 해도 되고 정수 해도 되고.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제 정수 쪽까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음수 지수는 중학교 때 이제 책 같은 뭐 가끔 나오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해봤지. 정수야. 자, 이때는 밑이 있는 A 또는 B 이런 수가 0만 아니었으면 됐어. 0만. 0만 아니면 지수가 저렇게 정수가 올 때는 밑이 0만 아니면 이런 지수 법칙들을 마음껏 쓰면 되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 버리면 이 지수 쪽이 뭘로 바뀌어 버리냐면 이 수가 임의의 수로 다 바뀌어 버려. 임의의 수를 다 쓸 수가 있어 이제는. 중학교 때는 뭐만 썼다고? 정수만 썼다고. 이제는 아무 수나 다 써도 돼. 지수 쪽에는. 단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수 A라든가 B라든가 이거는 양수만 쓴다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럼 지수 법칙은 바뀌나? 당연히 안 바뀌지. 그게 바뀌면 말이 안 되니까, 그지? 지수 법칙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쓰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요것만 정리하고 있으면 돼. 자, 어떤 수의 영성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봐. A의 3성 나누기 A의 3성 그럼 빼라 있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영성이 왜 생기느냐? 이 지수가 똑같을 때. 그럼 이 수나 이 수나 같은 수잖아. 같은 수로 나눠주면 1이 되겠지. 그래서 모든 수에 대한 영제곱 해버리면 그게 1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음의 지수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의 지수. 음의 지수는 음수를 없애버려. 그냥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지수에 음수가 오면 음수를 없애버리고 분의 1 이렇게 합니다. 요거 두 개만 정리하고 있으면 요걸 따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요거는 바로 요거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됐지? 이거를 우리는 지수법칙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거듭제곱근. 이거는 외워야 돼. A의 n제곱근. 요 말을 다 외워놔야 돼. A의 n제곱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수를 n제곱을 했을 적에 A가 되는 요 x를 A의 n제곱근이 돼요. 말을 그대로 외워놔야 돼. A의 n제곱근 하면 뭘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느냐면 어떤 수를 n제곱을 했을 적에 A가 되는 요런 x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지? 자, 3의 제곱근이다. 제곱근.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적에 3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7의 5제곱근. 마이너스 7의 5제곱근. 그러면 어떤 수를 5제곱을 했을 적에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말을 잘 기억을 해. 자,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을 한번 해보자. 8의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 그럼 이거는 방정식의 근을 의미한 거라. 방정식의 근을 x의 세제곱이 8이 되는 x라 했잖아. x의 세제곱이 8이 되는 x. 자, 이거 x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x의 3성 빼기 2의 3성 a 3성 빼기 b 3성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a-b a제곱 ab b제곱 이런 공식 있잖아. 자, 거기에 맞춰서 a-b a제곱 ab b제곱 이꼴 0이다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x는 2라는 근이 하나 나왔고 마이너스 1 풀마 루터 1 빼기 4 3i다. 요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세제곱근 하면 3차 방정식이 근이야, 근. 그럼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 3개가 나온다고, 3개. 3차 방정식이 근이니까 무조건 3개야. 그래서 요 3개가 바로 요 8의 세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하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세제곱근 하면 세제곱 했을 때의 근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 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근이 3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세제곱을 했을 적에 마이너스 8이 되는 x를 찾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나온다고? 3개. 1의 4제곱근. 4제곱을 했을 적에 1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근이 몇 개?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4개 한번 구해볼까? x 4승 빼기 1이 0이 되네. 자, 4승은 제곱의 제곱이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1, 요게 0이 되네. 그럼 여기서는 x는 풀마 1. 자, 여기서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1, 즉 풀마 i다. 이렇게 돼. 요렇게 해서 4개의 근이 나옵니다. 4개. 4제곱 근이기 때문에 근이 4개란 뜻이야. 4제곱 근이기 때문에 근이 4개. 자, 지수 법칙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간다. 지수 법칙은 혹시 셈이 넘어가는데 해주세요 그런 게 있거든. 이야기해. 자, 이제 요 표 설명한다. 표. 자, 이 표를 설명하는데 조금 전에 했던 그 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다. n제곱 근은 근이 몇 개라고? n개라고. n개. n제곱 근은 근이 n개가 돼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뭐 근이 뭐 몇 개고 짝수고 홀수일 때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하는데 이거를 봐. 공부 못하는 사람, 수학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 수학이 자꾸 어려운 사람, 이거를 봐. 그냥 생각만 하면 지절로 외워지는 걸 이거를 막 외운대. 이렇게 외워놓고 잊어버리고 외워놓고 잊어버리고. 외우지 말고 봐라. 그냥 가만 생각을 해봐. 자,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7 인 실수 x만을 생각할 거야. 이제부터는. 지금 여기 개수 이야기하는 거는 실수야. 실수 이런 말이 없으면 4제곱근이면 4개, 5제곱근이면 5개, 개수가 의미가 없잖아. 그지? 뭐만 따지느냐 하면 아까 우리 실제로 근을 구해봤더니 무슨 근이 나왔어?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나왔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i도 나왔지. 그 두 개는 흑은이란 말이야. 흑은. 흑은은 지금부터 안 따질 거야. 실근의 개수만 묻는 거야. 실근의 개수. 그래서 4제곱을 했을 적에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근이 4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실수만 따진다 해봐.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그지? 당연히 없지. 자, 봐. x의 n제곱, 요 n이, 자봐, 여기 봐. 짝수지. n이 짝수다. 그지? 짝수인데 요 a가 음수지. a가 음수다. 없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생각해봐. 요게 짝수가 올 때나 이거 음수가 오면 당연히 없는 거지. 짝수 거듭 제곱을 해서 음수면 그런 값이 실수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자, 4제곱을 했을 적에 만약에 0이 돼서 0. 그러면 이런 x는 뭐야? 딱 0 한 개밖에 없잖아. 0. 그치? 자, x의 4승이 이제는 양수가 됐어. 양수.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x제곱이 3이 되면 풀마 루트 3 이렇게 쓰잖아. 루트 3이 뭔데? 제곱근 3 이 말이야. 그지? 제곱근 3. 제곱에서 3이 됐기 때문에 제곱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풀마 제곱근 3 이렇게. 그럼 4제곱을 해서 3이 되면 그런 x는 풀마 4제곱근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풀마 4제곱근 3. 그래서 요게 짝수일 때는 음수가 되면 그런 실수는 없다고 했다. 짝수 거듭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짝수일 때는 반드시 이 오른쪽에 있는 a가 양수일 때, 자, 그럴 때는 항상 풀마 n제곱근 a 하는 요 두 개의 실수값을 갖는 거예요. 0일 때는 0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짝수일 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제 n이 홀수가 되면 홀수. 자, 홀수가 되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자, x의 세제곱이 8이야. x의 세제곱이 0이야. 이제 쭉 봐.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면 요 x를 뭘 3번을 곱했는데 음수가 됐다는 말, 요 x가 무슨 수? 음수가 되는 거예요. 세제곱일 때는
이 수가 음수가 돼도 값이 나올 수 있어. 그지? 짝수일 때는 이 수가 음수가 되면 절대 x가 없어. 실수로는. 하지만 이게 홀수일 때는 음수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홀수 거듭제곱을 하면. 음수를 홀수분 곱하면 음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 x는 이때는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 양수일 때는 요 수 x가 양수가 되는 거. 요럴 때는 x가 마이너스 2지. 그 마이너스 2가 무슨 뜻 말이냐면 세제곱건 이 말이야. 세제곱건. 세제곱으로 8이 됐다. 그런 x는 세제곱건 8 이렇게 한 개가 있는 거예요. 0이 됐다. 0 이렇게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홀수가 되면 이 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n제곱건 a, n제곱건 a, 세제곱건 마이너스 8, 세제곱건 8, n제곱건 a 그 하나만 나오는 거 하나만. 0일 때도 n제곱건 0 그게 0이라는 말이에요. 홀수가 되면 a 값에 관계없이 이 우변에 있는 이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n제곱건 a다라는 근을 하나를 갖고 짝수일 때는 음수가 되면 당연히 없지. 음수일 때는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 0일 때는 0일 거고. 자, 그렇지 않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건 a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풀면서 봐라. 별 생각 없이 풀었던 것 중에 한 개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 8이 나왔어. 그럼 아무 생각 없이 x는 2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x는 실수라는 말이 딱 달라붙어 있고. 왜 그러냐면 홀수 거듭제곱근은 홀수 거듭제곱을 해서 어떤 수가 되는 거는 이 우변에 있는 수가 어떤 수도 관계없어. 무조건 이렇게 실수값은 하나만 나오는 거야. 하나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정리해야 돼. n제곱근 a의 n제곱 n제곱근 a의 n제곱. 자, 요거는 어떨 때는 그냥 a로 써도 되는데 어떨 때는 a라고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양수를 만들어서 빼야 돼요. 자, 그대로 쓰는 거는 이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 자, 이렇게 짝수 절대값을 해서 취하는 거는 요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짝수일 때 나오면 그 결과가 무조건 양수가 돼 있어야 돼. 짝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는 그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돼 있어야 돼. 음수가 되면 안 돼. 홀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그 수가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양수 같으면 양수로 나오고 음수 같으면 음수로 나오고 0 같으면 0으로 나오고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지금 실수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실수만. 자, x의 n제곱이 a의 n제곱이야. 이때도 x는 실수만 이야기하는 실수일 때만. x의 n제곱이 a의 n제곱이다 라는 말이 주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x는 a가 될 때가 있고 x는 풀마 a가 될 때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냥 a가 되는 거는 요 n이 홀수일 때. 풀마 a 두 개 나오는 거는 n이 짝수일 때. 자, 위에 거 예를 들게 7제곱근 마이너스 5의 7제곱 이렇게 했지. 7이 홀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 그대로 나오는 게 안에가. 그런데 8제곱근 마이너스 3의 8제곱 이렇게 했지. 8 루트가 아니고 거듭제곱근은 위에 조그만하게 붙이는 거 이렇게 책 참고해서. 자, 이렇게 될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안 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이 뜻 그 말이다. 위에 거. 자, 그 다음 밑에 거. x의 제곱이 5의 제곱이야. 자, 이때는 x는 풀마 5를 해야 돼. x의 세제곱이 7의 세제곱이야. 이럴 때는 그냥 x는 7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홀수는 그대로. x 뭘 세제곱하면 7의 세제곱이 되노 하면 7밖에 없단 말이거든. 홀수일 때는. 하지만 짝수일 때는 뭘 제곱을 하면 5의 제곱이 되노 하면 풀마 5를 제곱을 하면 5의 제곱이 되죠. 짝수일 때는 풀마,
홀수일 때는 그대로 x. 됐지? 자, 이거 하고 또 이 말을 또 구분해야 돼. 뭘 구분하느냐 하면 이거는 무슨 말이야? 세제곱근 27이야. 세제곱근 27. 즉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3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3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4제곱근 5의 4승이잖아. 그럼 그대로 5가 나오면 되겠지. 이건 5야 5. 그냥 숫자 5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하고 자 구분해. 뭐하고 구분하느냐 하면 27의 세제곱근. 이거는 그 말이 아니지. 근을 구하는 게 근. 이거는 근을 구하는 게. 세제곱을 해서 27이 되는 수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뭔데? 이거는 세제곱근 27이란 말이야. 그냥 3이다 이 말이야. 3. 구분하겠지? 이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27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하면 요 방정식을 풀어라 이 말이야. 그럼 근이 3개 나오겠지? 물론 실수값만 구하라 하면 1개인 거예요. 세제곱근 27은 그냥 이거를 읽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건 그냥 3이 되는 거예요. 3. 자, 제곱근 16하고 16의 제곱근. 자, 제곱근 16은 루트 16 이 말이야, 그냥. 이건 그냥 4라는 말이야, 4. 16의 제곱근은 제곱을 해서 16이 되는, 즉, x는 풀마 4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위에 건지 밑에 건지. 위에 거는 그냥 그 수를 읽은 거예요. 제곱근 16, 루트 16 이렇게 읽은 거고, 밑에는 근을 구하라는 뜻이야. 16의 제곱근 하면 제곱에서 16이 되는 수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5에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네, 그지? 마이너스 3의 5제곱. 그럼 5는 홀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빼온 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는 원래 붙어 있는 마이너스다, 그지? 그리고 6제곱근 2의 6승이잖아. 원래 마이너스 붙어 있는 그대로 두고 6제곱근 2의 6승 그대로 2가 나오면 돼. 양수로 나왔다는 거야, 양수로. 됐네. 자, 그런 거듭 제곱근의 성질. 성질이 뭔데? 요 성질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야, 그지?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거는. 자, 지금부터 이런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근호 안에는 지금부터 이제 음수가 오면 안 돼. 근호 안이 양수가 돼 있을 때만 지수 법칙 같은 거를 그대로 쓰는 거랬다, 그지? 근호 안이 양수가 돼 있을 때만.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처리하고 가자. A의 n분의 1, 요거를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A지 뭐. 지수법칙 생각해봐. 요거를 n제곱을 하면, 요 수를 n제곱을 하면 이거는 A의 n분의 n이니까 A란 말이잖아, A. 그치? 자, n제곱근 A. 이게 무슨 뜻이야? n제곱을 하면 A가 된다는 말이지. 이 수도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거야, 이 수도. 그지?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표현이지. 자, 그래서 n제곱근 A를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A의 n분의 1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n제곱근 A를 앞으로 A의 n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본다. n제곱근 A의 m승이나 A의 m승에 대한 n제곱근이나, 즉, 요 지수는 안으로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다는 거다. 그지? 이 거듭 제곱근 안에서 요거를 n번 곱한 거나, 먼저 요 수를 n번 곱해서 n제곱근을 취해주는 거나, 그 결과가 같은 거예요. 언제?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이거는. 자, 이거를 양변을 m제곱을 할 거야, m제곱. 양변을 m제곱을 할 거야, m제곱.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 요 m은 왔다 갔다 해도 같은 말을 했지, 그지?
A가 양수일 것 같으면.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수는 A의 지수법칙 n분의 m이 된다는 말이네. 그지? n분의 m이 되더라. 아, 요쪽에 있는 수가 분모로 간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쪽에 있는 수가 분모고 이 수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처리했다. 요거를 다 풀 거기 때문에. 자, 분수 지수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지. 분수 지수. 분수 지수를 사용을 할 때는 밑수 A가 양수인 상태만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루트 A, 루트 B, 제곱근 A, 제곱근 B는 루트 AB, 즉 제곱근 AB. 그거는 제곱근일 때지. 그게 제곱근만 그렇게 되는 거고 모든 n제곱근에 대해서 요식이 다 성립하는 거예요. 요식이. 그렇지? 제곱근은 우리 중학기 때 했다, 그지? 제곱근은 성립하면 제곱근일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n에 대해서 n제곱근에 대해서도 성립하더라는 거.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이때 안으로. 언제? 양수일 때. 자, m제곱근을 해주고 n제곱근을 해주면 mn제곱근. 요거 두 개는 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제곱근이네. 3의 세제곱, 3의 1제곱, 3의 4제곱. 그래서 요게 3이 되는 거예요. 자, 세제곱근이네. 그러면 64가 되네. 요건 4의 3승이지. 세제곱근 4의 3승이니까 4가 되네. 이렇게. 요건 왔다 갔다 한다 했지. 자, 요건 항상 요렇게 봐. 49의 세제곱. 이거는 49의 6분의 3. 그렇지? 요게 분모라 했다. 요게 분자고. 49의 2분의 1이네. 그지? 근데 49가 뭔데? 7의 제곱이잖아. 그놈의 2분의 1 제곱하면 7이 된다. 이건 어떻게 하자 했노? 곱하면 된다 했지? 그럼 33제곱근 125에 11이 되고, 다시 오는 125에 33분의 11이 돼서 125에 3분의 1이 되네. 근데 125는 5의 3승이잖아. 자, 그놈의 3분의 1제곱이니까 5의 1제곱이다 해서 5가 됐다. 이 말이야. 자, 두 개 곱하자. 그럼 세제곱근 6이겠네. 마이너스 2 곱하기다. 여기 봐. 요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네. 아무것도 안 붙으면 뭐가 생략된 거라고? 2가 생략된 거야. 제곱근일 때 우리 안 붙이잖아. 그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2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요게 6제곱근 36이지. 6제곱근 36이니까 36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자, 36은 6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6의 6분의 2제곱, 즉 3분의 1제곱. 이것도 뭐야? 6의 3분의 1제곱. 똑같은 거네. 6의 3분의 1제곱. 그럼 1 곱하기 6의 3분의 1제곱에서 2 곱하기 6의 3분의 1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6의 3분의 1제곱. 즉 마이너스 세제곱근 6. 다 같은 말이지. 자, 189는 9, 28, 9, 1, 9. 그렇네. 또 3, 7, 21.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네. 그지?
189는. 자, 그거의 세제곱근 이렇게 됩니다. 세제곱근. 자, 이거는 뭐가 먼저 생각해 보느냐면 우리 루트 12 이렇게 안 쓰지. 제곱근일 때는 요게 2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요 제곱이 제곱근에서 밖으로 나오면 요렇게 되고 근호 안에서는 그대로 요렇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 이 세제곱은 세제곱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안에는 세제곱근 7 이렇게. 제곱근일 때는 제곱을 저렇게 빼듯이 세제곱근일 때는 세제곱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세제곱근 똑같네. 6, 7, 40이네, 그지? 세제곱은 똑같으니 6, 7, 40. 자, 그럼 결국 빼기 세제곱근 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3 세제곱근 7에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7 하니까 이거는 2 세제곱근 7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자, 세제곱근 7은 세제곱을 하면 얼마 돼?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당연히 7이지. 세제곱에서 7이 되는 수를 세제곱근 7 이렇게 쓰니까, 그지? 이거를 세제곱을 하면 7이 되는 거야, 7. 지금 하는 건 너 학교 교과서다. 교과서가 얼마나 쉽게 되어 있는지 보면 알 거다. 자, 8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삼인체의 부피를 V라고 하면 V는 12분의 루트의 A 세제곱. 자, 요거는 이제 알아두자. 정삼각형이지. 한 모서리 길이를 A라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알지? 높이는 2분의 루트 3A. 그 다음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요거는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정삼각형은 내선인 거니까. 물론 이제 우리 삼각함수 다 배웠기 때문에 2분의 1 A 4인 60 그렇게 구할 수는 있지.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외워도 자주 쓰기 때문에. 이제는 정삼인체. 삼각 뿌리다, 그제? 정삼인체. 한 모서리를 A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삼인체의 높이, 여기서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요 높이 있지? 높이. 자, 요 높이는 3분의 루트 6A가 돼. 그 다음 부피는 12분의 루트 2A 세제곱. 혹시 높이는 외워야 돼. 높이는 딱 외우고 있는 게 좋다. 물론 안 외워도 구할 수는 있다, 그지? 구할 수 있지. 높이는 꼭 외워두고 혹시 시간이 지나면 부피 같은 까지는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하지만 높이는 잊어먹으면 안 돼. 높이는. 안 그러면 저 구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피를 만약에 혹시라도 잊어먹었다면 부피는 어떻게 구해?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그 밑넓이는 뭔데?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A 제곱이지. 곱하기 높이만 기억하면 돼. 높이는 3분의 루트 6A다. 해서 요거를 정리했는 게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봐. 이게 제곱인지 세제곱인지 이런 거는 봐. 길이는 무조건 공식에 보면 1제곱이에요. 1제곱. 길이는. 높이는 길이잖아. 그지? 길이는 무조건 이 문자가 1제곱이 돼요. 넓이는 무조건 다 어디를 구하든 간에 제곱이 돼 있어. 넓이는. 부피는 다 이게 세제곱이 돼야 돼. 알겠지? 제곱인지 세제곱인지 막 헷갈리는 사람들. 자, 9야, 9. 원은 다 알 거고, 그지? 자, 9는 겉넓이. 9는 겉넓이는 4파이R 제곱. 겉넓이는 4파이R 제곱. 원 넓이의 4배다, 이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자,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요 정도까지. 정삼각형은 우리 몰라도 구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자주 쓰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꼭 외워야 돼. 정삼각형은. 자, 그래서 여기 부피가 12분의 루트 2 a 3승인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줬다, 그제? 12분의 루트 2 a 3승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직접. 그럼 안 줘도 사실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제? 이 정삼인체의 부피의 2배가 되는 정삼인체를 만들려면 부피가 2배니까 조금 더 한 모서리 길이가 아까는 A였지, A. A보다는 조금 길어지겠지. 그 길어진 모서리, 그거를 원래 정삼인체의 몇 배로 해야겠는가? 그 길어진 모서리를 A-라고 하자. 그러면 12분의 루트의 A-의 세제곱이 되겠지. 이제 길이가 A-니까. 자, 이 새로 만든 부피 12분의 루트의 A-의 세제곱 부피는 원래 부피 12분의 루트의 A 세제곱의 몇 배? 2배가 됐다 이 말이잖아. 자, 여기서 12분의 루트 2는 똑같은 수니까 약분해보면 없어지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요거의 세제곱은 2a의 세제곱과 같은 거예요. 2a의 세제곱. 그럼 a는 a-는 어떻게 구해? 세제곱근 2a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세제곱근 2a의 세제곱. 세제곱을 해서 된 거니까. 자, 아까 했지? 세제곱근 안에 있는 세제곱은 그대로 나오면 된다 했지? 그래서 세제곱근 2a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새로운 거는 제일 처음에 몇 배인가? 요거 배가 된다 이 말이야. 요거 배. 세제곱근 2배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답은 세제곱근 2가 답이 되는 거야. 지수법칙의 확장하는 건 아까 다 설명했다. 그래서 오늘 지수법칙 그대로 쓰면 돼. 자, 쫄지 말고 고등학교 확장된 거는 지수가 자유로워져 버렸지. 지수가 정수만 쓰는 게 아니고 지수 쪽이 아무거나 와도 돼. 이제 분수가 와도 되고 뭐 루트가 와도 되고 음수가 와도 되고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야. 대신에 뭐가 제한된 거야? 밑이 양수다는 그것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럼 봐. 여기도 5의 4제곱 나누기. 음수인데 막 지수법칙 써도 돼. 된다고. 이게 5기 때문에, 그지? 5는 양수잖아. 양수기 때문에 지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라 있지. 이렇게. 여기도 봐. 4번 또 봐. 음수가 막 붙어 있어도 쫄지 말고 A, B가 0이 아니네. 양수란 말 아니지? 0, A, B가 양수란 말이 아니고 0이 아니다 하면 그건 중학교 거예요. 중학교 거. 그럼 중학교 거는 지수가 뭐라 해서? 정수지, 정수. 지수 쪽에 정수가 버리면 지수법칙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음수라도 조금 헷갈리지 말고. 지금 A, B가 0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숫자들이 봐라. 다 정수가 돼 있잖아. 정수. 그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A는 15승이 돼.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3승 했기 때문에. 그 다음 B도 마이너스 9승 이렇게 그대로 쓰면 돼. 자, 나누기. 자, A는 10승, B는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자, 그럼 A끼리 계산해봐. 15승에서 10승을 나누었기 때문에 A는 5승. 나누는 걸 빼주면 되니까. 자, B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0을 빼야 되지. 그럼 B의 1제곱이 돼서 B가 되는 거예요. 도원이 이해되고 있나? 네. 14번 볼까?
혼자 양수라고 돼 있지, 양수. 아, 이제 밑이 양수네. 이제는 지수에 정수일 필요 없다, 그지? 지수가 아무거나 되면 돼, 지수가. 그래서 A에 지수 법칙 그대로 더하면 되네. 3분의 4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러면 A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 A에 마이너스 3분의 2. 자, A에 마이너스 3분의 2. A에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일 때는 음수 없애버리라 했지. 그럼 그냥 3분의 2 쓰고 분의 1 이 뜻이야. 이렇게 고치라는 말이 아니고 요거는 요런 뜻을 나타내는 거야. 자, 나눴네. 그럼 지수 법칙 그대로 빼면 된다 했지. 여기서 여기를 빼면 2분의 2가 되네. 그럼 2분의 2는 1이니까 그냥 A가 되겠네. A의 M승, N승은 A의 MN승. 음수든 분수든 관계없다 했지. 밑이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3분의 5제곱. 자, A의 마이너스 3분의 5제곱은 뭐라고? 지수, 음수 없애버리라 했지. 그리고 분의 1 이런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A의 3분의 5. 성 분의 1 이런 수를 나타낸다. 자, 그거를 지수 법칙의 자, 이런 무리수도 마찬가지야, 이제. 지수에 이제 무리수가 왔지. 자, 이제 보자. 2의 3루트 2성 곱하기. 자, 4분의 1은 뭐야? 4분의 1은. 4가 2의 제곱이잖아. 4가. 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네. 지수 법칙에서. 요거에 루트 2제곱을 하면 곱하면 된다 했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루트 2. 이제는 밑이 똑같으니까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하면 되지. 그럼 2의 루트 2 이렇게 돼. 2의 루트 2. 무리수가 왔지만 요 3이라는 수는 양수야, 양수. 그럼 지수끼리 빼버리면 되네. 루트 더하기 1에서 루트를 빼니까 1. 그래서 바로 3이 되는 거죠. 그대로 쓰면 돼.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은 우리 중학교 때 거 그대로니까 그냥 쓰면 돼. 16번. 어릴 때 미술 피아노 학원 다 다녔지. 그러니까 이론은 다 잘 할 수 있다, 그제? 자, 여기 봐. 라에서 라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반음 올라갔다고 이야기한다, 그제? 라샵에서 C가 되면 여기서도 넘어오는 이게 반음이에요, 이게. 자, C에서 도로 넘어가는 건 오는이 아니고 이것도 반음이야, 반음. 도에서 도샵으로 가는 이것도 반음이야. 즉, 한 칸씩 올라가는 게 그 단계가 위에 까만색이 있으면 까만색까지 가는 게 한 칸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 다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면 한 칸씩이 옆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지? 진행될 때마다 피아노는 일정한 비율로 주파수가 변하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됐지? 일정한 비율로 주파수가 변해. 자, 라샵이야, 제일 처음에. 나는 음악 하나도 몰라. 라샵이야, 라샵. 라샵은 여기잖아, 여기. 라샵 음의 주파수가 이보다 반음 낮은 라 음의 주파수의 A배야. 요것보다 주파수가 A배가 되는 거야, 반음. 그럼 요 주파수의 A배가 또 요 C 음이 되는 거야. 자, 도는 또 다시 C의 A배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요거의 A배가 또 요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F1은 F0의 몇 배인지를 A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라 했다, 그제? F1은 어디 있어? F1은 여기네, 여기. F1은. 자, F0는 어디야? 요거야, 요거, 그지? 즉, 한 옥타브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요렇게 되면서 몇 배가 된 거야? A배가 됐다 했잖아. 한 반음을 올라가면 A배가 된 거야, 주파수가. 자, 그거에 또 A배지. 그러면 C음은 라음에 비해서 어떻게 돼? A 제곱배가 되는 거야, A 제곱배가. A배 된 데다가 또 A배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그게 몇 칸을 가는가 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 올라가는 거예요. 12번. 그래서 이 음의 A의 12성 배가 된다 이 말이야. A의 12성 배. 이렇게 갈 때는 원음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거라 했다 그지?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그 주파수가 A 배씩 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밑에 뭐라 했냐면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은 라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이 라는 그 음의 두 배의 주파수를 가짐을 이용하여 두 배를 갖네 그지? 그럼 이게 뭐란 뜻이야? A의 12성이 이게 바로 2 된다. 자, 한 옥타브 올라갈 때마다 A 배씩 되는데 그 A가 어떤 값이냐면 12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를 나타내는 거야. 12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 그럼 1보다는 하여튼 조금 크겠지, 그제? 뭐 1점 뭐 하여튼 이런 수가 되네. 자, 주파수가 440Hz인 라음보다 그럼 라음은 440이야. 440. 반음 3개만큼의 높인 도음의 주파수를 F2라면 F2를 구해보시오 했다. 그제? 자, 세 반음이 높기 때문에 몇 배가 된 거예요? A의 세제곱배가 됐다 이 말이잖아. 그럼 A의 세제곱은 얼마인데? A의 세제곱은 양변을 4분의 1제곱을 하면 되지. 그럼 이건 2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2의 4분의 1제곱을 곱해서 계산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반올림을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값을 구해라. 2의 4분의 1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그지? 이거는 계산 못해. 2의 4분의 1승은 계산 못해. 그래서 그거를 뭘로 계산할 수가 있냐면 로그 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로그 표를 이용해서. 자, 로그 표를 이용해서 값 구하는 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나중에 로그 가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요 값은 뭘 이용하느냐면 상용 로그를 이용을 해서 구한다 정도만 알아도 실제 구하는 거는 나중에 구하자. 지금 구해버리면 복잡해지니까. 됐지? 문제 내용 아무것도 없다 그제? 문제 내용적인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저 말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나 하는 정도만 해주면 돼. 자, 음악 끝났고 이제 중단은 다음 거듭제곱권 중에 실수인 것 256의 4제곱권. 그럼 이거는 계산하지 말고 4제곱권 256이다 이 말이죠. 그제? 4제곱권 200 거듭제곱권 중 256의 4제곱은 4제곱을 해서 256이 되는 수예요. 256의 4제곱권은. 그럼 이 수는 실수야? 아니야? 실수다? 아니다? 돈이 네. 실수다? 아니다? 256의 4제곱권은 실수다? 실수가 아니다? 실수. 이 실수한 거야. 잘 생각해봐요. 아까 아니다. 그만 설명했는데. 실수 아니다. 실수가 아니지. 실수도 있지만 실수가 아닌 수도 있잖아. 그제? 네. 실수는 몇 개 나온다? 4제곱권이니까. 요 수가 양수니까 실수는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 2개가 뭔데? 풀마 4제곱권 256 이렇게 된다. 됐지? 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권은 몇 개? 돈이 몇 개?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권은 돈이 뭐라고요? 뭐라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권은 몇 개 나와? 3개요. 3개 나온다 그지?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는 3개 나온 거야. 3개.
근데 그 중에 실수는 몇 개야? 한 개요. 실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이게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즉 마이너스 3 이렇게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이렇게 쓰질 않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 수를 나타내는 거라 했지, 그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3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됐지?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거는 거듭 제곱근인데 4제곱근 똑같네. 2의 4제곱. 자, 2는 4제곱은 짝수지. 짝수는 양수로 빼내랬다. 양수로. 그래서 2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제곱근 5에 나누면 지수끼리 빼면 되지. 세제곱근이네. 그럼 그대로 나오라 했지. 그대로 5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27은 3의 3승이잖아요. 27은. 요 2는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다 했지. 그럼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얼마가 돼? 6이 되겠네. 그럼 3의 6분의 6제곱.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6제곱근 3의 6제곱이니까 3이다. 뭐 이렇게 돼. 요거는 12제곱근이네. 12제곱근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6제곱. 즉 2의 12제곱. 그래서 요것도 2가 되겠네. 10째 지수는 0성 1이랬다. 4의 마이너스 2성, 4의 그냥 2성, 분의 1, 즉 16분의 1이 되네. 자, 81은 3의 4승이지. 3의 4승에 4분의 3승이란 말이잖아. 그래서 3의 3승이 되고 27이란 뜻이야. 자, 16은 2의 4승이지. 자, 0.25는 4분의 1이란 말이네. 그래서 2의 1제곱이 되니까 2가 됐다. 이 말이야. 자, 오늘 몇 번까지 했냐면 19번까지 했다. 오늘 1조 마치자. 수고했어.